잘못된 클렌징, 자극적인 스킨케어, 강한 필링 등을 하면 피부가 보호작용을 하려고 더 많은 피지를 생성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조성 피부였다가 겉은 번들거리고 속은 건조한 복합성 피부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조감을 개선하는 것이 피지 분비를 줄이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인지한연 소윤성 원장입니다. 여드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같은 자리에 계속 반복해서 올라와서 고민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드디어 없어져서 기뻐했다가도 바로 그 자리에 또 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사실 같은 부위에 여드름이 반복적으로 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드름이 왜 특정 부위에 반복적으로 올라오는지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부터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그 피지가 원활히 배출되지 않으면서 쌓이고 박테리아가 번식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면 나타나게 됩니다. 피부가 건강하면 유수분 밸런스가 맞으면서 적당한 피지 분비가 유지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피부의 진피층에 만성적인 염증이 유발되면서 재생력이 떨어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여드름이 쉽게 생깁니다. 피지선에서 나오는 기름은 원래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피부는 건조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건조성 피부의 경우 보상작용으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조성 피부였다가 겉은 번들거리고 속은 건조한 복합성 피부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조감을 개선하는 것이 피지 분비를 줄이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피부의 건강은 왜 나빠지고 왜 피지 분비가 늘어나게 될까요? 대표적인 원인으로 수면 부족, 노화 현상, 자외선이 있습니다. 맵거나 짜거나 탄 음식을 자주 먹어도 피부가 나빠지게 되고요. 스트레스, 음주, 흡연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하면 피부 자체가 약해지면서 피지 분비가 늘고 염증이 쉽게 나타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상황을 불러옵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많아질수록 피지가 증가하는데요. 특히 사춘기 학생들의 여드름은 대부분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성인 이후 여성의 여드름도 흔히 생리 주기와 연관되어 나타나곤 합니다. 주기에 따라서 안드로겐 분비가 많아질 때 심해지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같은 질병도 고안드로겐 혈증을 유발해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서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피지만 많다고 여드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각질이나 노폐물이 모공을 막으면서 피지가 잘 배출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모공 속에 피지가 갇히면 염증이 쉽게 생기면서 결국 여드름으로 발전합니다. 그건 그렇고 왜 같은 자리에 계속 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로 여드름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드름이 생기면 겉으로 보이는 염증만 가라앉을 뿐 피부 속 모공에는 여드름 씨앗, 면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드름을 손으로 짜거나 연고를 바르면 일시적으로 염증은 줄어들지만 모공 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피지가 다시 염증을 일으키면서 같은 자리에 여드름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지선이 과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인데요. 여드름이 반복적으로 나는 부위는 피지선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된 클렌징, 자극적인 스킨케어, 강한 필링 등을 하면 피부가 보호작용을 하려고 더 많은 피지를 생성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 염증이 주변 조직까지 확산됩니다. 같은 부위에 여러 개의 여드름이 가까이 생기면 염증 반응이 강해지면서 주변 피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공 구조가 변형되고 피지 배출 경로가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여드름이 계속해서 재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위별로 이유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마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 왁스나 스프레이 같은 헤어 제품들로 인해 모공이 막히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볼 여드름은 오래된 베개나 클렌징에 신경을 쓰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고요. 턱은 호르몬 민감도가 높은 부위라서 호르몬과 관련된 여드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스크로 인한 자극, 손으로 자주 만져서 생기는 오염은 코와 턱 부위 여드름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으로 얼굴 곳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어디에 나는지에 따라 환경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럼 여드름을 예방하고 줄이는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하루 2번 꼼꼼한 세안은 필수인 거 아시죠? 저녁에는 2차 클렌징으로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세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과도한 세안은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세안을 너무 자주 하거나 자극이 많으면 오히려 더 건조해지면서 피지 분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염이 심하지 않다면 혹은 여러 번 세안하고 싶다면 물세안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꼼꼼하게 클렌징을 하고 아침에는 가볍게 물세안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클렌징 제품은 자극성 없는 부드러운 곳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브러쉬나 스펀지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자극이 더 심해지므로 손으로 세안을 해주세요. 클렌징 제품을 꼼꼼하게 문질러주되 세게 문지르지는 말고 가볍게 살살 해주시고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보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세안 직후에는 유분기가 사라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져서 피지 분비를 더 자극하게 됩니다. 세라마이드, 판테놀,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제품으로 보습을 해주시고 무거운 크림은 피지 배출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라이트한 제형을 추천드립니다. 또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한데요. 베개 커버를 최소 주 1회 이상 교체해 주시고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당 지수가 높은 설탕, 밀가루, 튀긴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 등을 줄여주시면 훨씬 더 나아질 거라 확신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피부의 순환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쉽게 생각하면 약간 다이어트 한다는 느낌으로 생활을 하면 피부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케어로도 쉽게 나아지지 않거나 자꾸만 여드름이 반복된다면 피부과 진료를 하는 곳에 찾아가 시술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포텐자와 스킨부스터를 이용해 트러블 피부에 맞춤 시술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포텐자는 바늘 고주파 치료기기로 바늘을 통해 진피층에 고주파 자극을 줘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고주파 열자극이 피지선의 활동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여드름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시그니처 스킨부스터인 컨택터와 PN 리빌더는 피부의 건강과 재생력을 회복시키고 건조감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염증을 완화하도록 작용합니다. 피부가 안 좋은 유형 중에 특히 건조감이 심한 경우엔 수분과 영양물질을 직접 공급해주는 이런 스킨부스터 시술이 더 효과적입니다. 스킨부스터 시술과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단순한 피부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궁생리계통의 문제라던가 소화기 쪽의 문제 혹은 비만과 같이 다른 요인들이 여드름을 유발하고 있다면 피부 시술과 함께 속을 같이 치료해야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침치료, 한약 처방, 적절한 외용제를 병행해 치료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나는 여드름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드름은 초기에 잡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도 높고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치료로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